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단톡방이나 다크웹과 같은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마약을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거나 혹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국제 특성 우편으로 마약류를 주문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액상대마나 대마초 등을 해외에서 입국할 때 몸에 지닌 채 핸드캐리로 세관을 통해 반입하다가 현장에서 걸려 구속되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마약 초범은 어차피 집행유예다 라고 언급된다거나 뉴스에 등장하는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으니 설마 걸려도 큰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직접 마약을 구매한 것은 아니고 친구가 권해서 한두 번 해본 것에 불과하니 경찰에 적발될 일은 없겠거니 단정 지을 수도 있는데요.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중 한 사람이라도 경찰에 검거되면 다른 연루 지인들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뿐이겠습니다. 아무리 지인 간의 결속력과 유대관계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연루된 마약 피의자들 중 1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휴대폰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수 있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아마도 그 마약 대금은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보내거나 혹은 코인 송금 방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약 구매자들은 차후 경찰에서 마약 판매상들을 검거한다 해도 구매자인 본인을 추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무통장 송금을 한 경우에도 당시 송금 현장 주변 CCTV는 물론이고 송금자 신원 추적이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 구매자 신원을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코인 송금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에서 결국 송금인 신상 정보가 특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호기심에 마약 구매를 했고 나름 구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절대 경찰에 안 걸리는 식으로 판매상과 접촉을 했다 해도 모든 혐의는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단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연한 이상에는 차후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흡연이나 모발 검사는 필수적으로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혐의 부인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되는 마약사범 형량은 어느 정도 수위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약 처벌 수위는 해당 마약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매해서 투약만 했는지 혹은 판매나 밀수에 관여했는지 적발되어 압수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의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나 액상대마의 경우에는 마약 사건 중에서 그나마 처벌 수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인 경우로서 대마류를 구매해서 몇 해 흡연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대응을 잘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마 초범이라 해서 항상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 사범이라 해서 항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존에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대마를 단순 구매한 수준이 아닌 판매에 관여하거나 대량 구매하여 지인들에게 나눠준 경우 대마를 세관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 국제 특성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대마 밀수를 했다가 검거된 경우 등이라면 이때에는 대마 사범이라 해도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차후 형사재판에서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이나 그 외 신종 마약들을 구매 또는 투약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이때에는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로폰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그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주거지로 체포하러 올 가능성이 높고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관해둔 여분의 마약을 압수하고 마약 투약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요컨대 필로폰 투약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구매 투약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실제 재판에서 처벌 수위도 선처를 받아야 가까스로 집행유예이지 자칫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마약 초범은 마약 재범으로 전과가 있는 당사자에 비해 양형상 선처를 받게 됩니다. 마약 사건은 그 성격상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강경시키는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약 초범인지 재범 이상인지 여부가 형량 수위를 결정짓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마약 초범이라 해도 유통이나 판매 밀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이때에는 기존의 마약 전과가 없어도 구속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최종 형량도 실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마약 구매나 투약 사건에서 경찰에서 전화로 조사 출석 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 매매를 한 시점이 상당 기간 지난 과거였다고 한다면 전화로 출석 요구 통지가 오겠지만 반면 현재 시점에 혐의가 드러나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전화 통보 대신 경찰 수사관들이 주거지로 찾아와 피의자를 연행한 후 강제 수사를 개시할 여지도 있게 됩니다. 만약 마약 매매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로서 범인이 어떤 식으로든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수사기관은 마약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도 무작정 출석을 미룬다거나 전화를 피한다거나 조사에 가서도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차후 중형 선고될 가능성만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조사 출석 시점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볼 때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조차도 피의자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했는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마약 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마약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 등이 실제보다 과다한 수준으로 조서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본인 역시도 기억이 불분명한 관계로 조사 때 다소 틀리게 진술하게 된다 해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혐의 사실보다 과다하게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불이익을 피하고 공범들 간 책임 전가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방지하려면 수사 초반부터 마약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부주의로 인해 마약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운우 변호사들과 상담부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